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어릴 땐 5월이 참 기다려지는 달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자연농원을 가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또 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빨간색 뭐라고 하죠? 습자지라고 하나요? 얇은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그 어버이날 아침에 가슴에 달아드리면 참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고 계셨던 그런 기억도 나요. 요즘에는 카네이션이 근데 그렇게 안 팔린다면서요.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슨 데이, 예를 들어서 로즈데이라던가 블랙데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뭔가 상업적으로 변모하는 그런 달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가정의 달을 검색하면 동 5월에 펼쳐지는 이런 각종 행사들이 나오는데요. 가 이벤트, 가 할인 행사, 프로모션, 특별 메뉴, 특별 공연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걸 좀 사보세요 라는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이고요. 부모님께 이런 걸 한번 선물해 보세요 라고 하는 상품 소개랄까요? 제품 소개 뉴스들이 참 많아요. 올해의 트렌드는 또 굉장히 기가 막히게도 효도 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뉴스들을 보면 어떤 회사에서 얼마어치의 물품을 소외된 가정에 기부를 했다던가 직장인들의 지갑이 5월달에 얼마나 얇아지는가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조금 수치화된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논리에 정말 자연스럽게 발을 맞춰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현대인들한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의 의미가 더 이상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같이 얼굴 부비고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의 의미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또 부모님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매일 부대끼면서 살지 않는 한 느끼기가 어렵죠. 하지만 가족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들이 없는 건 아니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한 끼의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식구라는 단어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보통 가족 구성원에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뜻을 품고 있죠. 이번에 우리 식구가 된 김대리를 소개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말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쁜 양이가 우리 집 식구가 되었어요 라는 말도 쓰고요. 또 화분을 하나 더 들여놓아서 이제 우리 내 식구가 되었어요 이런 말도 쓰지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식구들이 가족의 의미를 공유하면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조금 더 따뜻한 보금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책들을 골라봤어요. 뉴스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치환되곤 하는 그런 가족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는 반려동물들, 반려식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서로의 개성이나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존중해주는 동거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더욱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책 4권 골라봤습니다. 짜잔! 사실 몇 권 더 뽑아서 골라보려고 했는데 너무 정리를 안 했더니 제가 찾는 책들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이 책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어요. 일러스트 너무 예쁘죠? 일러스트는 김수진 일러스트레이터님이 그리셨어요. 예뻐. 정말 이 책은 매력 넘치는 책이에요.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뿜어내는 그런 매력이 아니라 이 김하나 작가님과 황선우 작가님의 매력이 진짜 촘촘하게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어져서 어떤 하나의 무늬를 그려낸다고 할까요? 책을 보이스 플러스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던 김하나 작가님께 메시지를 드렸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요.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영상으로 다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그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난 두 여자분이 알콩달콩 한 집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제가 붙어 있죠.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의 탄생. 1챕터의 제목이 분자 가족의 탄생인데요. 두 분은 혼자서 잘 살고 계시다가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김하나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싱글 생활의 가뿐함과 동거의 유리함이 합쳐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각자 키우던 고양이 2마리씩을 데리고 합치셨기 때문에 여자 2과 고양이 4마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집의 분자식은 W2C4, 그러니까 여자 2, 고양이 4을 뜻하는 단어겠죠. 지금의 분자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들을 고르고 싶었는데요. 고를 만한 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고는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와 엄마나 아빠, 한부모 가족이 살고 있는 세대라던가 어떤 조손 가정 세대라던가 혹은 미혼모, 미혼부가 쓴 글들이라던가 이렇게 1인, 2인 가구에 대한 글들이 찾기 힘들었고요. 여전히 우리는 아름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식의 부모와 아이들 2, 이렇게 4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고른 책들도 사실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도 오늘 보이스 플러스의 방송은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누군가와 얼마나 행복하게 소중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므로 부럽기까지 한 책들을 몇 권 골라보았습니다. 이 책도 핑크핑크한 표지네요. 참 예쁘죠? 완벽하게 사랑하는 너에게, 그리메다라는 분의 에세이예요.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이 그리메다님의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어떻게 우리 집에 다녀가신 거예요? 라는 댓글. 그만큼 이거 우리 집 얘기 같아, 이렇게 공감을 자아내는 글이라는 뜻이죠. 직접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리고 글을 쓰셨어요. 그리메다님은 남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빠의 시선에서 아이와 엄마를 보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또 뭉클한 감이 있고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내 맘 같을까. 특히 아이를 키우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이 책을 읽으면 공감 100만 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완벽하게 사랑하는 너에게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완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참 쉽지 않죠. 아마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부모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수식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그걸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작가님의 본명은 심재원이시고요. 표지에 있는 작가님의 소개를 보면 14년 동안 지극히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했다. 이때 SNS에 그림에다라는 필명으로 아들과의 시간을 기록했고 많은 부모들에게 공감을 얻어 천천히 크렴이라는 책을 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를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았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가족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을까? 그러길 원한다면 이 책을 읽길 권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아이가 그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점점 그림 속에 아빠가 들어가요. 그 슬며시 일어나는 변화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아빠만이 관찰할 수 있는 아이와의 어떤 밀도 있는 시간, 그런 게 담겨 있어서 참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프롤로그. 행복한 가족을 꿈꾸다.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아내가 쓰다만 노트를 발견했다.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었다. 몇 장을 넘기고 나니 바로 빈 페이지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육아가 바빠서 기록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짐작할 뿐. 문득 아내의 일상을 짧은 글과 그림으로 계속 이어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선물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된 아내의 일상 이야기들이 SNS에서 조금씩 엄마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냉소적이었다. 아내는 육아로 여전히 바빴고 변함없이 바빴고 한없이 바빴다. 아내는 더 지쳐갔고 더 예민해졌고 급기야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물론 나와 자주 다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것이 있었다. 내가 하는 집안일이라고는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점점 아내가 하는 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 육아의 틈이 커질수록 아내는 조금씩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다. 그렇게 아내는 휴식을 통해 재충전이 가능해졌고 그때부터 아내는 나의 기록에 관심을 갖고 때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로하고자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중심에 두고 있다.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많은 엄마와 아빠들이 이 책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이 책이 이렇게 프롤로그를 지나서 1장 그렇게 부모가 되었다부터 시작하는데요. 각 장마다 이런 식의 짧은 글이 덧붙여져 있어요.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죠. 아내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그걸 지켜보는 아빠로서의 이야기. 저는 이 편이 참 좋았어요. 달콤한 뭉클함. 아이가 처음 목을 들었을 때, 처음 아이의 손톱을 깎았을 때, 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때를 달콤한 뭉클함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곳은 아까 프롤로그와 이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자, 내가 할게. 이 한마디면 다 괜찮아.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육아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좀 요렇게만 해줘도 너무 좋지 않을까.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가사일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면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육아를 도와줄게 라고 생각하시는 아빠들이 있다면 요 이야기를 그림에다 님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신경을 써도 여유가 없다면 실수가 계속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이건 내가 할게. 어쩌면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순간들. 나에게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내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서로에게 시간을 선물할수록 따뜻해지는 겨울. 어쩌면 육아에 지친 엄마와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혼자 있을 시간을 선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두셨어요. 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내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 정신없어질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로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것도 따뜻한 시간을 만드는 방법일 듯하다. 아마 내가 할게 라는 말이 얼마나 커다란 마법의 주문인지 깨닫는 순간 함께 사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참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살고 있지만 보통의 가족처럼 평범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육아에 애쓰시는 엄마와 아빠들에게 이 책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 누가 썼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봉태규라는 배우가 썼습니다.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진 작가님과 드라마처럼 결혼을 하셨죠. 이 책의 그 과정도 굉장히 신선하게 나와 있어요. 가정의 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안에 나오는 가족들이 참 행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봉태규란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고 굉장히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아마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이와 함께 출연하셨기 때문에 봉태규라는 배우보다 아빠 봉태규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목처럼 꽤 진지한 이야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결혼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받고 또 국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상태를 먼저 헤아려 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나의 상태를 맨 마지막에 놓아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 갑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봉태규라는 제가 알던 배우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가 보이고요. 또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삶을 성찰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책이 좋으면 사실 저는 접어 읽기, 밑줄 치면서 읽기 이런 걸 다 하는데요. 책 끄트머리가 많이 접혀 있을수록 제가 그 책에서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인데요. 꽤 많은 페이지들을 접어두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아이에게 심청전을 읽어주었을 때 의견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아무리 부모여도 자식이 다 희생할 필요는 없어. 신봉사 옆에는 뺑덕 어멈도 있잖아. 책임은 뺑덕 어멈과 신봉사가 져야 해.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아. 아빠가 나이 들고 이런 못난이가 되어 있으면 따끔한 충고를 하든지 외면해줘. 아빠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줘. 서운해하지 않을게.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심청이처럼 물에 빠지지 말고 본비의 행복을 찾아서 떠났으면 좋겠어.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 널 희생시키면 안 돼. 본비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해. 알았지?
정말 멋진 아빠죠. 그리고 저는 남자 아빠로서 여자 엄마와 또 아이들을 헤아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챕터가 있어요. 엄마 여자, 여자 엄마. 이 책 안에 가족들의 소개도 있지만 봉태규 배우님의 아내는 하시시 박이라는 사진작가세요. 그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겪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남자 아빠로서 봉태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시작해요. 남자 아빠로서 여자 엄마인 그 아내에 대한 생각이 참 깊어요. 특히 블로그나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대목은 아마 이 대목일 거예요. 내 조상은 내가, 내 조상은 내가.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에 대해서 뭐랄까 통쾌하고 통렬하게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굉장히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우리 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냈다. 왜 차례를 올리고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지 이유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조상님들에게 잘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 망자가 된 분들에게 푸짐한 음식을 차려주고 운을 내놓으라는 식. 제사는 일종의 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님은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고요. 네. 간절하게 바랬던 두발 자유화가 5cm였던 두발 기준이 3cm로 줄어들면서 조상님이 벌을 내리신 건가 라고 생각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시작하시죠. 왜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엄마가 요리를 하시는 거지? 봉씨 조상님들께 정성을 보일 거라면 나나 아버지가 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준비는 조씨성을 가진 엄마가 다 하고 절은 나와 아버지만 한다니 뭔가 이상하다. 내가 조상이라면 절하는 우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찰 것 같다. 좋고 편한 건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다고. 가장 고생한 사람을 제사상에서 가장 먼 곳에 세워두니 봉씨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얄미워서 줄 수 없는 거지. 제사 음식도 그렇다. 돌아가신 분에게 한 끼 차려드릴 거라면 되도록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망자들의 입맛이 이렇게까지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죽고 나면 입맛이 다 똑같아진다거나 망자들은 전, 나물, 한과 등 제사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거나 무엇을 떠올려 봐도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자니 내가 점점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각자의 조상은 각자 챙기는 건 어떨까? 명절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면 여자도 남자도 본인들 집에서 보내면 어떨까? 무엇보다도 조상님들이 언제 줄지 모를 복을 잊고 살면 어떨까? 뭔가 억울하잖아. 나는 충분히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때 되면 음식 차렸다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선의를 베푸는 것이. 이런 말이 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이 봉태규 작가님도 책 말미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사실은 가장 사회적인 담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를 남다른 시선으로 풀어주신 봉태규 작가님, 봉태규 배우님께 감동받은 책이었어요. 진지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38, 6개월 만에 결혼하다 라는 에세이고요. 한 여자의 단기 속성 결혼 성공기, 이진영 에세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여행작가 문상권 작가님께서 선물해 주신 책인데요. 문상권 작가님이 출판사를 차리셨더라고요. 슬기북스에서 처음으로 낸 책이 바로 이 결혼과 관련된 에세이예요. 제가 책을 보고 제일 놀라서 여쭤봤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결혼에 대한 에세이라면서요. 책 표지가 왜 검정색이죠? 깜짝 놀라서 여쭤봤었는데요. 검정색은 아니고요. 굉장히 진한 푸른기가 살짝 들어간 회색이에요. 진회색. 그랬더니 문상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길 결혼 생활이 항상 핑크빛은 아니잖아요.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에세이여서
그렇게 달달한 표지를 작업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애를 하는 6개월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 에세이에다가 쓰셨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혼에 골인했는지를 굉장히 솔직하게 쓰셨는데요. 예를 들면, 모텔은 연인들의 사적인 공간이다. 편하게 누워서 영화를 보고 마음껏 안고 키스를 한다. 서로를 자유롭게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연애를 시작할 때 그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모텔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취방에 입성할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자취방보다 여행이 먼저였다. 강원도 여행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보낸 밤이다. 그 밤이 허무하게 지나갔다. 그는 나의 연애 공식과 시나리오를 번번이 비껴간다. 이렇게 몇 번의 허무한 밤을 보내고 헤어질 뻔하셨다가 다시 만난 이야기. 어쩌다 보니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갑자기 신혼여행 준비로 바뀌고 양쪽 부모님들의 상견례가 이어지면서 결혼으로 골인을 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다음에 있는 미즈넷 게시판에 연재하신 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뭐랄까 적나라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현실감 98% 정도, 결혼에 대한 환상은 2% 정도.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 책은 딱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연애가 잘 안 되는 남자분, 현실적인 코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언니가 없다. 결혼의 A부터 Z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이 책을 읽으면 환상으로 남겨놨으면 좋을 법한 그런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읽는 4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년 가정의 달에 보이스 플러스를 녹음하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의 가정, 독특한 개성 넘치는 식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보이스 플러스는 오늘 소개해 드린 책 중에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어볼까 해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식구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